대해서 단단히 이제 화가 나셨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 이제 칼을 뽑은 것 같다. 특히 이제 박찬대,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죠? 프랑스님, 오늘 뉴스텐에 나왔는데, 서민석 공천 취소했다죠? 기쁘다 구조 오셨네요. 야, 이러면 안 될 텐데. 정청래가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오늘 그 소식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공천 취소를 했다니까 또, 제가 보내드려야 될 방송 내용이 약간 뭐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쌍방울 변호사들이, 그 친문들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공천을 안 해주면, 이거 다 불어버릴 텐데, 그 이번에 전준철도 그냥 놔뒀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일을, 괜히 뭐 특검으로 추천을 했다가 지금 뭐 전준철은 지금 영혼까지 털리고 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 그 진술 조작에 가담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쇠고랑을 차야 되는, 문영민님, 최한욱 TV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도덕적으로 봐도 문제고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준철이건 서민석이건 이제는 뭐 공천을 하니마니 특검을 하니마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지금 내놔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공천 취소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빡쳐가지고 다 불어버리면, 야, 이거 진짜 볼만해지겠는데? 이거 완전히 뭐 자폭하는 결과로 가버렸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공천 취소가 됐다니까 뭐 다행스럽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오늘 뭐 박찬대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죠. 그래서 인천 이제 시장으로만 출마를 하는 것이 이제 공식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인천시장 출마보다 이제 더 주목을 했던 것이 당이 대단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여기에 이제 더 초점이 갔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제 단단히 화가 나셨다. 이거 뭐 정청래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달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박찬대 의원과의 독대에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박찬대 의원 독대 이후에 그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총 공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당 무산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왔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 정청래 때문에 머리 아팠던 일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근데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지켜보고 있으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그 한미 관세 협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국회 비준이 늦어져가지고 관세 협상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SNS에 글을 썼는데, 이게 결정타가 된 것 같다. 그 어렵게 관세 협상을 성사시켰는데 국회에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이제 정청래를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거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그 뭡니까, 그 지난 당정협의회,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정청래 면전에서, 뭐 면전에서 거의 후려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면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입법 속도가 늦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입법 속도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 입법 속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건 여당에 하는 얘기죠. 예, 민주당이 여당이기도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인 입법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이제 질책이고 그 민주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정청래니까 정청래를 거의 매일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도 언급을 하셨다라는 건, 지금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빡쳤다, 지금. 정청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확고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무회의 발언을 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법 속도라면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처리율 격차가 심하다는 보고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선 입법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반복된 지시의 배경으로는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꼽힙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처리 상황이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발언이 계속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 정무, 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걸로 조사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을 무기로 야당이 사실상 입법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당부가 야당으로만 향하는 건 아닙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걸 고려하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여당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 당내 논쟁 사안들에 밀려 정작 민생 법안 처리에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두 여당을 향해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열고 상임위별 입법 현황을 점검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심각한 상황으로 갈 뻔한 거죠. 예, 지금 아직 뭐 미국하고 협상조차 지금 만남조차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러트니 상무장관이 방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린 이후에 이 방안이 이제 취소되고 뭐 이러면서 다시 한미 관세 협상이 휘청이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당에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예. 근데 어제 방송에선가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그 위성락 안보실장을 까더라고. 위성락이 뭐 당에 쓴소리를 한 게 뭐 마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뭐 저자세로 뭔가 외교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당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선동하는 것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안 돼서 한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 속도 문제를 지난달 말부터 계속 지적을 해오신 건데 이걸 뜬금없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당에 대해 좀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을 한 문제를 마치 위성락이 뭐 트럼프를 편들어 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앉아 있더라고. 어제 뭐 개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그 얘기까지는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그 문제는 이제 자세하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놈이 그 대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파 본색을 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김어준이. 이제 더 약이 오른 거지. 이제 어제 방송에서 합당 관련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 아마 일요일쯤에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가 일요일쯤 입장이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수현이 나와서 그 사과를 하고 지금 뭐 당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전준철 사태 때문에 그 특검 사태 때문에 무게추가 완전히 합당 반대쪽으로 기울어 버리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요일쯤에 합당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 얘기를 조국에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둘이 내통을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뭐 꼭 정청래가 직접 얘기 안 하더라도 거의 뭐 조국당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성윤 조국당하고 내통해갖고 전준철을 조국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제가 볼 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조국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전준철을 저는 추천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몰랐다라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리 아니 본인이 전준철이 유능하고 반윤 검사라고 윤석열한테 핍박받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쌍방울 변호사를 했다라는 걸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뭐 본인한테만 물어봐도 아는 얘기죠. 뭐 제가 볼 때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조국혁신당 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건 간에 뭐 이성윤이 그 최강욱이나 그 누굽니까 그 박은정이나 뭐 이런 인물들하고 내통하고 있다라는 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당연히 뭐 흘러 들어갔겠지 조국당 쪽으로. 그래서 조국이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 최후 통첩을 하고 주접을 떤 거야. 어차피 이제 까일 것 같으니까 요즘 그 저의 그 파혼론이 많은 뭡니까 지지를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결혼에 제가 비유를 해가지고 합당 문제를 좀 썰을 풀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차피 까이고 파혼 당할 거 내가 먼저 까자. 뭐 이래서 이제 일요일에 13일에 금요일로 뭐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김어준도 이 얘기를 이제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월요일 방송 때 대놓고 뭐 정청래를 실드를 치고 뭐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비난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막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거는. 아니 어쨌건 트럼프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트럼프에게 명분을 준 건 맞잖아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트럼프가 판을 깰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는 명확한 사실 아니야. 그럼 명분을 안 줬으면은 뭐 저렇게 막무가내로 판을 깨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일 처리를 잘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적을 했고 국무총리도 지적을 하고 비서실장도 지적을 하고 근데 안보실장이 지적한 문제를 시비 걸면서 위성락 실장을 뭐 좌표 찍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을 돌려 까는 거예요. 김어준이 이제 감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을 깠다가는 뭐
뉴스공장 문 닫게 생겼으니까 감히 지가 그렇게는 못하고 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특히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이제 그 청와대 비서 수석이라든지 장관들만 골라서 가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일 잘하냐 이재명 정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김어준이 까면 그 사람이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까면 그 사람이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정성호 장관이 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봉욱 민정수석. 일 잘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일 잘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까면 그냥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깔 수 없으니까 돌려 깔려고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 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새로운 팁, 김어준이 까면 그분이 찐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털레반들이 까면은 그 사람이 일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김민석 총리도 많이 까잖아. 그 김민석이 일 잘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성호 일 잘하는구나. 하여튼 뉴스공장에서 누구를 깠다. 그 사람은 그 훈장이에요, 훈장. 이재명 정부의 충신이구나. 아주 충신간별사야. 김어준이 충신간별사입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빠는 놈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다 정답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은 뭐 거의 적중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접신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이 오셔가지고 뭐 저한테 계시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뉴스공장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은 거의 정답을 찾아가.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는 말 반대로 가면 돼요. 그 정답이야. 김어준이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무조건 보안 수사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까지 그래왔어. 검찰청을 빨리 해체하자 그러면은 뭘 빨리 해체하냐? 천천히 하자. 보통 그럼 다 맞았어요. 김어준이 뭡니까 그 무슨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고 막 떠들면은 그거 뭐 천천히 해도 돼. 이러면 맞아. 대체로 맞아요. 그리고 김어준이 빠른 사람들 있으면은 일단은 의심하고 보고 의심을 하면은 딱 답이 나와.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의심을 해야 돼요. 저 이성윤, 박은정, 그 뉴스 공장 자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갱년기 모해님, 훈식이 형은 왜 못 간다냐? 언젠가 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다 문제가 되잖아. 뉴스 공장 나온 사람들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또 이현주 의원, 뭐 강득구 의원, 특히 이현주 많이 까잖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 많이 까잖아. 그러면은 이현주는 그냥 민족의 영웅이라고 보면 돼. 털레반들이 많이 까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강득구 의원. 털레반들한테 그 문자 폭탄을 3만 개를 받았대요. 3만 개를. 그 훈장을 3만 개 받은 거예요. 훈장을 3만 개 받았다고 보면 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뉴스공장 나오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뉴스공장 자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멀쩡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김어준한테 빌붙어가지고 어디 과자 부스레기라도 좀 얻어먹어 볼까 이런 뭐 기회주의자들 매문가들이라고 그러죠. 지식 소매상들 이런 사람들 빼놓으면은 그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김어준 앞에서 눈치나 보고 쩔쩔매고 김어준이 똥꼬나 빨아주고 있고 그게 지식인들입니까?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잘할 수 있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어준 씨한테 고맙긴 합니다. 제가 방송을 잘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김어준이 그냥 김어준이 하는 반대로만 무조건 가면 돼. 그럼 정답이야. 그게 거의 대체로 정답입니다. 물론 뭐 다 틀린 건 아니죠. 김어준도 어쩌다가 무조건 반대되는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맞는 말도 간혹 할 때는 있지만은
이 쟁점이 생길 때, 특히 당내 쟁점이 생길 때는 그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공장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 돼요. 아무튼 뭐 이 이야기는 뭐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어쨌건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금 한이 맺히셨으면 이게 지금 몇 번째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입법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 얘기가. 근데 아직도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비상이 걸리긴 했죠. 예, 해파리님. 뉴스공장 나온 사람 중 멀쩡한 분, 이재명 우프네요. 아니, 그렇게 가끔 어쩌다 나오는 경우 말고. 그렇게 따지면 뭐 김민석 총리도 나오고 뭐 박찬대 의원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어쩌다 한번 뭐 선거 때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자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문바공장. 문바공장이잖아. 문바들이 다 나오는 거야 거기는. 문바공장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매블쇼, 조블쇼라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그래도 매블쇼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예컨대 이번에 당내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합당 논란이 생겼을 때 뭐 찬성 쪽, 반대 쪽을 다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이 전준철 문제도 김어준은 막 빨아주던데 오늘 최욱이 그 김광민 변호사 섭외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청자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좀 짜증날 수 있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조블쇼 아니야? 왜 그 조국당 애들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나? 막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또 언론이라면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뭐 찬성 쪽도 들어보고 그 뭐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최소한 뭐 기계적 중립 정도는 지켜야지. 그런데 뉴스공장은 그것도 없잖아요. 뉴스공장은 그것도 없어. 그냥 뭐 대놓고 문바공장이에요. 문바공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친문들 외에는 뉴스공장 안 나갑니다. 이제 안 나가요. 친명들이 나갔다가 찍힐 수 있는데 누가 나갑니까? 뭐 대통령한테 막 대놓고 들이받고 총리한테 들이받고 이런 방송에 나갔다가 본인들이 찍히려고. 그래서 이제는 뉴스공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문바공장이다. 문바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노는 곳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문바와 털레반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뭐 그게 시청률이 뭐 20만이 나오건 30만이 나오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친문들 뭐 놀이터라는 의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만삼님, 잼통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정도면 털레반들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요새 겨우 털 10,000개 빠졌다네요. 아니면 20,000개 빠졌다는 것 같은데 2만까지 이제 줄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 대통령께서 좀 단단히 화가 나셨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입법 속도 문제를 언급을 했고 이게 국민의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답답하긴 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청래가 자백을 했어요. 입법 속도가 왜 이렇게 늦은지 자백을 한 게 지난달 초에 연초에 그 박시영 TV 나가서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생 법안은 3월 달에 처리를 할 거다. 그리고 3월 달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3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발목 잡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 프레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박시영 TV 나와서 했어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그날 당일날 보시지는 않았어도 뭐 이 방송 내용을 뒤에라도 아마 확인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정청래는 정치질 하려고 3월 달에 몰아가지고 입법을 하고 그것도 입법을 잘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따위 얘기를 박시영 TV 나와서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입법 속도를
못 낸 게, 뭐 다른, 뭐 합당 문제라든지, 뭐 다른 현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서, 뭐 그런 상황이어도 문제겠지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는 계획을 어떻게 했던 거냐 하면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1월 달에 합당 띄워가지고, 3월에 이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고, 그리고 조국하고 둘이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봐라.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니까 입법 속도가 이렇게 난다. 민생 법안이 막 확확 처리가 된다. 그러면서 조국 띄워주기, 본인 띄우기. 이거 하려고, 지금 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법안을 3월달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김어준이 이제 뭐, 낙홈수 뭐 컴백쇼? 이제 뭔지. 아니, 그 김용민이는 왜 그럽니까? 3억 주면 간대. 아니, 지가 본인 방송에서 그러고 있대. 제가, 그거 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낙검수 뭐 컴백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국순회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낙검수 시절에, 그 영광을 지금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낙검수 컴백쇼인데, 어쨌건 멤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김용민한테도 뭐, 제안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뭐 검색을 하다가 요즘에 뭐 김용민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 영상이 떴더라고. 그래서 저는 김용민이 웃기지 마라 나는 안 간다. 너는 문파 스피커 아니냐 뭐 이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3억 주면 내가 간다. 3억 주면은 내가 문재인한테도 잘할 수 있다. 3억 주면은 내가 뭘 시켜도 다 하겠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뭐, 3억을, 물론 뭐, 완곡하게 이제 뭐, 거절하는, 뭐, 그런 이제 약간 유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억을 주면 갈 것 같아요. 3억이 아니라 뭐, 3천만 원만 줘도, 빤스 먹고 뛰어갈 것 같아. 김용민이 요즘에 돈이 많이 없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시청률이 뭐, 저만큼도 안 되더라고. 그럼 많이 힘들지. 뭐, 저야 혼자서, 가평에서 이빨 털고 있는 거지만, 김용민은 뭐 스튜디오도 운영해야지, 뭐 출연진들도 섭외해야지, 출연료도 줘야지, 뭐 여러 가지, 뭐 PD들도 먹여 살려야지, 돈 들 게 많은데, 시청률은 뭐 보니까, 저보다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많이 궁하긴 궁하지.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나 김어준이 많이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야, 3억을 불러도 어떻게, 3억을 부르면 한 1억은 주지 않을까. 예, 강병환님, 놀리는 거지. 그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정을 유심히 봤어. 진짜로 주면 달려갈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양다리 걸치는 분위기? 자존심을 조금 세우는 척 하면서도, 혹시 3억? 지금까지 방송을 해온 스탠스가 있는데, 뭐, 이제 예전에 뭐, 동료였다고 해도 지금은 뭐 같이 방송할, 제가 볼 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3억을 주면 가겠다. 그러고 자기 방송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3월 달에, 뭐 낙검수 컴백 콘서트를 하면서 거기 이제 조국과 정청래 손을 잡고 바람을 잡는, 이런 걸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조국당과 합당을 한 이후에 입법의 속도를 내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조국과 본인을 같이 띄우는 거죠, 정청래가. 이런 시나리오를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민생과 외교를 발목 잡는 이따위 짓거리를 정청래가 한 거고, 이걸 저는 대통령께서 간파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화가 나신 거죠. 어떻게 국민을, 민생을 볼모로 정치질을 하나. 뭐 정청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신 결정적인 방화세가, 저는 정청래가 그 박시영 TV 나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 민생을, 얘는 뭐 전혀 관심이 없구나. 본인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까지 볼모로 잡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구나. 그런 걸 대통령께서 느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이제는 좀 민주당에서도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그 쓸데없는 정치질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정청래는 이제 뭐 맛이 간 상황이니까 우리 나머지 의원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